안녕하세요. 느루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국원앙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가족을 빼앗기고 적에게 무릎을 꿇는 치욕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고구려를 지키려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모습이 정말 마음 아팠죠. 오늘은 17번째 역사여행을 떠날 시간이에요. 이번 주인공은 바로 고국원앙의 아들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아야 했어요. 과연 그는 이 뜨거운 화를 어떻게 견뎌내고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슬프고도 위대한 지혜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알아보기. 고구려 이야기 3편. 평양성 전투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국원황.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의 아들이 고구려의 제17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이라는 이름에는 수풀 속에 웅크린 작은 짐승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훗날 강한 야수가 되기 위해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굳은 다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백제군에게 목숨을 잃었으니 당장이라도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뜨거운 화를 꾹 참았습니다. 무모하게 전쟁을 벌인다면 상처 입은 고구려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수림왕은 섣불리 칼을 뽑는 대신 나라 안을 먼저 튼튼하게 다지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을마다 서로 다른 신을 믿어 마음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은 불교라는 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뭉치고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 소수림왕은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학이라는 최고 국립학교를 세웠습니다. 태학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고구려를 굳건히 지켜낼 지혜로운 신하들을 길러내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율령이라는 법을 반포했습니다. 이전에는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힘센 사람의 기분에 따라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율령이 정해지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재판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법 덕분에 고구려 사회는 마침내 든든한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이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삼키며 나라의 힘을 기른 위대한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소수림왕이 다져놓은 이 튼튼한 디딤돌이 있었기에 훗날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영웅과 함께 눈부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섣부른 싸움이 아니라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는 것임을 보여준 참된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알아보기. 고구려 이야기 3편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 봅시다. 율령. 국가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왕이 정한 법률과 명령. 예시 문장. 소수림왕은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율령을 만들었습니다. 명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떳떳하게 내세우는 정당한 이유나 도리. 예시 문장.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먼저 사과를 건넬 명분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디딤돌.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바탕이 되는 것. 예시 문장. 매일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수용하다. 새로운 지식이나 문화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예시 문장. 우리 모두는 회의를 통해 친구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쁘게 수용했습니다. 반포하다. 나라의 법이나 중요한 소식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다. 예시 문장.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지켜야 할 새로운 규칙을 게시판에 반포했습니다. 어려웠던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역사 알아보기. 고구려 이야기 3편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의 역사 알아보기. 고구려 이야기 3편. 평양성 전투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국원황.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의 아들이 고구려의 제17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이라는 이름에는 수풀 속에 웅크린 작은 짐승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훗날 강한 야수가 되기 위해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굳은 다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백제군에게 목숨을 잃었으니 당장이라도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뜨거운 화를 꾹 참았습니다. 무모하게 전쟁을 벌인다면 상처 입은 고구려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수림왕은 섣불리 칼을 뽑는 대신 나라 안을 먼저 튼튼하게 다지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을마다 서로 다른 신을 믿어 마음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은 불교라는 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뭉치고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 소수림왕은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학이라는 최고 국립학교를 세웠습니다. 태학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고구려를 굳건히 지켜낼 지혜로운 신하들을 길러내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율령이라는 법을 반포했습니다. 이전에는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힘센 사람의 기분에 따라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율령이 정해지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재판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법 덕분에 고구려 사회는 마침내 든든한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이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삼키며 나라의 힘을 기른 위대한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소수림왕이 다져놓은 이 튼튼한 디딤돌이 있었기에 훗날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영웅과 함께 눈부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섣부른 싸움이 아니라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는 것임을 보여준 참된 왕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